이번 시간에는 재무활동,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재무활동과 부채. 기업의 투자활동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재무활동을 통하여 조달함으로써 영업활동과 이들 영업과 투자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소유주의 출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기업 소유주가 출자한 자금은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표시됩니다. 한편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나중에 반드시 갚아야 할 빚으로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됩니다. 부채는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 학술적으로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로 정의됩니다. 부채 분류. 부채는 상환기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채무로서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단기 차입금 등이 그 예입니다. 비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해야 하는 장기 채무를 말하며 사채, 장기 차입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편 부채는 발생 원인과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지에 따라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금융부채는 계약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갚아야 할 부채를 말합니다. 금융부채의 예로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차입금, 사채 등이 있습니다. 이들 부채는 모두 계약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현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부채입니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도 현금으로 갚지 않는 부채와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라도 계약에 의해 발생되지 않은 부채는 비금융부채입니다. 비금융부채의 예로는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등이 있습니다. 선수금과 선수수익은 계약에 의해 발생되었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이 아닌 재화나 용역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비금융부채입니다. 한편 미지급법인세는 현금으로 갚아야 하지만 계약이 아닌 법에 의한 지급 의무이므로 비금융부채입니다. 금융부채. 기업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보고합니다. 차입금은 차입기간의 길이에 따라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으로 구분됩니다. 단기 차입금은 차입기간이 1년 이내인 차입금이며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 차입금을 차입하면 차입 금액만큼 단기 차입금의 증가를 기록하고 차입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이자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한편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면 상환 금액만큼 단기 차입금을 감소시킵니다. 장기 차입금은 차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이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장기 차입금을 차입하면 차입 금액만큼 장기 차입금의 증가를 기록하고 차입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이자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면 상환 금액만큼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킵니다. 한편 장기 차입금 중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상환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은 장기 차입금에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항목을 변경하고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이번에는 사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채란 기업이 확정 채무임을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사채 증서에는 액면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만기일이 표시됩니다. 액면 금액은 차입한 자금의 원금으로서 만기일에 갚아야 할 금액이며 이자율은 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사채의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연간 이자율로서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이자 지급일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날을 말하며 만기일은 사채 기간이 만료되어 사채의 원금, 즉 액면 금액을 갚아야 하는 날입니다.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채는 차입 기간이 장기이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이후 사채 발행 기업은 사채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합니다. 한편 장기 차입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만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사채의 금액은 사채에서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항목을 변경하고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사채를 이용하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시설 투자 등을 위해 장기간 사용할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합니다. 한편 자금 제공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채는 매기 고정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됩니다. 사채는 주식과 함께 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일반인들로부터 조달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로부터 제공받은 돈은 자기 자본으로서 나중에 되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채를 발행하여 빌린 돈은 타인 자본으로서 만기일이 되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둘째, 주주에게는 자금의 사용 대가로서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배당금의 지급 여부와 배당액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 일정액의 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주주와 사채권자는 모두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권자는 의결권이 없어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 채무는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입 대금을 나중에 갚기로 한 경우에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반면에 미지급금은 영업활동 이외 활동에서 발생한 외상 채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 비품이나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의 설비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 채무 대신 미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은 모두 계약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현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부채입니다.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은 상환기일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될 수도 있고 비유동부채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의 상환기일이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는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상환기일이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매입 채무나 미지급금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미지급 비용이란 이미 발생된 비용이지만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미지급 이자라는 미지급 비용으로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지급 비용은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비금융부채 선수금은 거래처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현금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거래처로부터 판매 대금 중 일부를 미리 수령한 경우 이를 선수금으로 기록합니다. 선수금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현금이 아닌 재화나 용역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비금융부채입니다.
선수 수익이란 미래의 벌을 수익 금액을 미리 받음으로써 미래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하고 향후 1년간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경우 이를 선수 임대료라는 선수 수익으로 보고합니다. 선수 수익은 선수금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거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기 때문에 비금융 부채입니다. 미지급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미지급 법인세로 기록하고 향후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할 때 미지급 법인세를 감소시킵니다. 법인세는 비용이기 때문에 미지급 법인세도 미지급 비용에 해당되지만 미지급 법인세는 다른 미지급 비용과 구분하여 별도 항목으로 보고합니다. 미지급 법인세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의무이지만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부여되는 의무이므로 비금융 부채입니다. 충당 부채란 빚을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결함이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고 품질을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 의무가 충당 부채입니다. 이 경우 보증 의무가 존재하지만 언제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지 무상 수리 서비스가 얼마가 들어갈지는 판매 시점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충당 부채는 빚을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라는 점에서 그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차입금, 매입 채무 등의 부채와 구별됩니다. 충당 부채의 예로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환불 충당 부채 등이 있습니다. 충당 부채는 현금 등의 금융 자산이 아닌 재화나 용역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비금융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 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였지만 제품 보증 의무는 현금 등 금융 자산이 아닌 재화나 용역으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금융 부채가 됩니다. 다음의 예제를 통해 충당 부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말에는 제품 보증으로 인한 향후 무상 수리 비용의 예상액 125만 원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동일한 금액을 충당 부채로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